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 발바닥을 보면은 유독 바깥쪽에 굳은 살이 많이 도톰하게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는데 거기에 굳은 살이 바깥쪽에 배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주구장창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바깥날로 계속 걷게 되면은 바깥쪽에 지면이 계속 닿기 시작을 하면서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골반이 회전을 하고 골반이 틀어짐에 따라서 고관절도 같이 회전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무릎도 같이 틀어지고 발목도 같이 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걷거나 보행을 할 때 계속 발바닥이 바깥쪽이 닿게 되면요, 발목에 대한 움직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틀어진 상태에서 비슷한 패턴의 모양으로만 계속 발목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 혹시 제가 저번에 심부 전방 상지선과 그 다음에 표면 전방 상지선을 같이 얘기를 했었을 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일 때 안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패턴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위쪽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아래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발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다고 하면은 발등을 이렇게 한번 위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발등을 들었을 때 발등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혹시 발등의 모양이 발바닥의 안쪽 면에서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발바닥이 이렇게 들리는 형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발등이 들리지는 않나요? 우리가 발목을 움직이는 가동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발등이 지금 그 형태의 모양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형태의 발목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정경골근이라고 해서 발등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발바닥이 안쪽으로 내번 형태, 그러니까 발바닥이 안쪽으로 모이는 형태로 발등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모양을 올바른 발목의 형태로 같이 함께 만들어주는 근육이 있어요. 바로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면요, 바로 장지신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지신근은요, 여러분들 발등에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 중에 위쪽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 위쪽으로 지나서 우리 발목 앞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경골근 옆쪽에 바깥쪽 측면 부위 쪽으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발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릴 때 정경골근만 계속 수축을 하면서 장지신근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장지신근과 그 다음에 정경골근이 같이 함께 수축을 해주면은 발목이 지금처럼 이런 올바른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데, 무릎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장지신근의 기능은 늘어나기만 한 상태에서 계속 운동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보행을 할 때 바깥쪽 날로만 걷는 형태의 모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골반의 틀어짐과 고관절의 틀어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은 여기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는 발바닥의 움직임을 했었을 때 발목의 가동성을 더 잘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발목의 움직임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특히 어떤 근육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장지신근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장지신근을 제대로 수축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장지신근을 계속 자극시켜 줄 수 있게끔 훈련만 해주시면은 위쪽에서는 골반과 무릎을 잡아줄 수 있는 밸런스 운동을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지신근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은 발바닥에 바깥쪽에 체중이 실리는 부담감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면서 올바른 보행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내재근 운동할 때 발가락이 하도 안 보인다고 하셔서 때마침 발가락 양말이 생겨가지고 잘 보이도록 신었습니다.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럽네요. 우선 엄지발가락 먼저 들어보세요. 그 다음 나머지 4발가락만 들어보세요.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반복해 줍니다.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하세요.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안 된다면 조금 심각한 겁니다. 근신경은 계속 사용해야 발달할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발가락을 꼬물꼬물하면서 풀어주세요. 오, 발가락 너무 리얼하네요. 이번엔 4개의 발가락만 들어줍니다. 그리고 발등을 들어주세요. 발등을 들어주면서 바깥쪽으로 더 접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발등을 바깥쪽으로 접어주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모션이 되냐면 발등을 바깥으로 들어주면서 무릎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거죠. 무릎은 모이지 않도록 손으로라도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패턴으로만 발목을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정경골근과 장지신근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바지와 양말을 살짝만 걷을게요. 진짜 더 부끄럽네요. 위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발목 움직임의 패턴을 보면은 지금 표시되는 부분에 선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 굵은 선은 정경골근이에요. 이 근육이 내 발목을 계속 바깥날로만 걷게 만들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가 지금 만지는 이 근육은 바로 장지신근이에요. 저게 정강이뼈에서부터 발등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목의 정상적인 움직임은 정경골근의 힘줄과 장지신근의 힘줄이 같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발목을 들었을 때 V자로 힘줄의 모양이 보이죠. 저게 함께 보인다면 발목을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처럼 발목을 뻗어서 움직여 볼게요. 먼저 발등을 정상 범위로 먼저 움직여 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네 발가락을 위로 들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으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저처럼 바깥쪽 장지신근이 수축하는 힘줄이 보여줘야 되겠죠. 계속 저 부위에 힘줄이 보이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무릎 절대 모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쉬고 바로 다시 해볼게요. 이제 바로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무릎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바깥쪽 힘줄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엄지발가락은 내리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펴세요. 손가락으로 대신하지 마시고요. 희한하게 계속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싶겠지만 참으세요. 계속 반복해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쉬고 마지막 세트 할게요. 다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쉬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세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네 발가락을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발등을 들어줍니다. 이때 바깥쪽 힘줄이 쭉 하고 튀어나와야 하고 그와 동시에 무릎은 가운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바깥쪽 힘줄에 집중해 주세요. 점점 이 힘줄을 잘 가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걸을 때 발목 모양을 계속 이렇게 신경 쓰면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